안녕하세요. 일 잘하고 싶은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비서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챗GPT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챗GPT만 쓰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많이 손해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해 본 4대 AI를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업무 효율이 최소 2배는 오를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복잡한 설명 전에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4가지 AI를 이렇게 나눠 쓰고 있습니다. 첫째, 챗GPT는 아이디어를 내고 글의 뼈대를 잡는 만능 기획자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로드는 아주 긴 글을 생성하거나 요약하는 전문 작가 비서로 활용을 합니다. 셋째, 퍼플렉시티는 출처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아주 똑똑한 연구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는 구글 문서나 메일과 연동되는 구글 생태계의 해결사로서 어떻게 보면 통합 비서와 같은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이 제미나이의 성능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의 관심도 이 제미나이에 최근에는 꽂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한 챗GPT입니다. 이 친구의 최대 강점은 바로 창의적인 초안 생성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업 기획안을 써야 하는데 뭐부터 써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친환경 화장품 사업 기획안 목차 5개를 추천해줘 라고 던지면 정말 그럴듯한 뼈대를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실제적으로 이 업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미나 같은 부분을 저는 같이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항상 저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챗GPT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기획안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는 모든 경우에서 제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첫 문장 그리고 이메일의 초안을 잡을 때 이만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어려울 땐 무조건 챗GPT가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로드입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소 상세하고 긴 보고서 등 처음에는 당연히 초안을 만듭니다. 이런 초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저는 클로드를 이용을 합니다. 이 경우 다른 AI에 비해서 순식간에 일관된 톤으로 비교적 장문의 초안을 잘 작성해 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료로 챗GP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보통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느낌상으로 보면 긴 문장 또는 긴 보고서의 초안을 만들 때는 클로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더 잘하는 그런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클로드가 무료 버전인 경우에도 물론 사용량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무료 버전인 경우에도 오히려 긴 문장 또는 긴 보고서의 초안은 챗GPT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잘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수십 페이지의 계약서라든지 논문 PDF들을 요약하거나 이걸 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챗GPT도 점차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클로드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상당한 분량의 회계 기준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문 계약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영문 계약서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빨리 읽는 것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영문 계약서를 통째로 올리고 물론 영문 계약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또는 금액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빼고 일부 문장 부분을 중심으로 넣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긴 문장들을 올려놓고 이 부분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생성하거나 요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클로드가 상당 부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정 사용 모델의 종류, 그리고 최근 AI의 발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데도 이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퍼플렉시티입니다. 사실은 이 퍼플렉시티는 기존 검색 엔진을 당혹스럽게 만든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똑한 구글, 똑똑한 연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검색을 하면 광고량 같은 이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출처를 찾아도요. 그런데 이런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웹상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요약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비교적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인 저로서도 예를 들어서 2024년 IFRS 개정안에 관련돼서 최근 신 뉴스랑 보고서를 찾아줘. 그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세법이라든지 또는 4대 보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예전에는 구글을 통해서 다시 그 어떤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단은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시간,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아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고 더욱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문서를 더욱더 깊게 읽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 훨씬 그 효율성이라든지 시간 활용에 있어서 제 시간 그리고를 단축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출처가 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글보다 이 퍼플렉시티가 더욱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런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구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논문이라든지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국내 네이버가 사실은 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 전문적인 정보를 찾기에는 네이버는 사실은 이미 구글한테는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의 최대 무기는 아마 압도적인 연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지메일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구글 문서와 연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제미나이가 특히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지메일에서 누구 팀장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을 찾아줘와 같은 명령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 생태계 안에서 이런 그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죠? 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이 모든 그 AI를 다 사용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글 제미나이는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예를 들어서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거를 보완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점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구글의 그 AI 모델에도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몇 달 전에 새로운 모델이 하나 발표된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트북 LM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문서들,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논문이 됐든 오직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로드만 해주면 오직 그 문서 안에 또는 제가 제공한 자료 안에 있는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헐루시네이션 같은 부분들이 생기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정보가 섞이지 않아 보안이라든지 정확성 측면이 중요할 때 아주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스를 올리는 데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웹 같은 부분들도 올리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하고 연구 또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직전에 바로 사실은 논문 같은 부분들을 한 2년 정도 읽었습니다만 이런 논문들을 제가 직접 읽고 정리하려고 하면 하나의 좋은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데는 거의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이런 노트북 LM을 통해서 어떤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제가 순식간에 그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을 따지면 제가 봐도 한 10배, 경우에 따라서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트북 LM은 이 팟캐스트를 만들면 정보 활용에 더욱더 재밌고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기존 동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4가지 AI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은 기본적으로 챗GPT에게, 그리고 긴 계약서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또는 긴 보고서의 초안을 생성하는 데는 제가 클로드를, 그리고 최신 정보 리서치라든지 좀 정확한 부분들을 그 출처와 함께 찾는 경우에 있어서는 퍼플렉시티를, 그리고 구글 문서나 유튜브 웹 정리는 제가 제미나이에게 맡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젠 AI 하나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최고의 비서들을 골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 3월까지는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로 챗GPT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점차 시간들이 물론 계속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4가지 경우를 최근에 와서는 분명히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퀄리티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들끼리 서로 결과물을 집어넣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퀄리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성형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또는 번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딥L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 업계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것을 잘 사용을 하면 1.5에서 2명의 스텝을 데리고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성형 AI 측면에서 최소한 5명에서 10명의 몫을 AI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에서도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그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꿀팁을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